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향에 내려와서요, 시적 화자는 면왕정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숨어 살면서 삶의 즐거움, 또 임금에 대한 은혜, 이것이 이제 면왕정에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출제된 범위는 이제 일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요 전체적인 번호를 매겨왔습니다. 7번째 부분 중에 본사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된 것은 이제 본사 5번째, 봄은 빠졌고 여름 경치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사계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름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절감이 드러나는 단어는 이제 꾀꼬리라든가 녹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마. 자, 가마. 보통 그 원문에는 남여라고 나옵니다. 뚜껑 없는 가마인데 신분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예. 가마를 급히 타고 이제 재촉에서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그죠? 녹양에 녹양 푸른 버드나무에 꾀꼬리가 그죠? 황행이라고 합니다. 황행. 교태겨 하는구나. 그러니까 봄의 환희. 봄을 맞아서 어떻습니까? 꾀꼬리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입, 시적 화자의 감정과 꾀꼬리의 감정이 동일시됐죠. 이거를 이제 감정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인데 이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어떻다?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법이 이제 동시에 쓰였죠.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의인법입니다. 자, 꾀꼬리는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소재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름에 화자가 가마를 타고 꾀꼬리 소리가 들리는 산길을 지금 이동 중에 있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묘사한 겁니다. 나무풀 우거지고 녹음. 자, 녹음 잘 나옵니다. 고전에. 나무 그늘입니다. 여름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 백척난간이라고 나옵니다. 백척난간에서 긴 졸음. 그죠? 휴식을 즐기는 화자의 여유로운 그런 삶의 모습. 그죠?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난간은요, 여러분 아시죠? 층계나 다리, 마룻다의 가장자리의 일정한 높이를 막아세우는 구조물. 여기서 손 잡고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 장식용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요.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 이제 그칠 줄 모른다. 여름에 바람 불면 좋죠. 수면 양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화자가 정자의 난간에서 면왕정이겠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조는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여유와 즐거움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제 본사 6번째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추경입니다. 추경은 가을 경치가 되는 거죠. 계절감이 주로 서리, 황혼 요 단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된설이 거친 뒤에 산빛이 금수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떻습니까? 금수 굉장히 비단 물결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잎이 물들고 비유적인 표현 은유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풍경의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드러낸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누렇게 익은 벼. 보통 황혼이라고 이제 나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한자로 써놨습니다만 이 황혼, 이 황혼이 누런 구름이지 않습니까? 직역하면 이제 누렇게 익은 벼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꼭 아셔야 됩니다.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져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망경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화자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누렇게 익은 곡식을 이제 누런 구름에 비유해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1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해석해서 이렇게 쉽도록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학유의 농가 원령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황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가을에 누렇게 익은 곡식. 그리고 박일로의 선상타이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이제 고1, 고2, 고3 올라가시면서 여기서 황혼은 이제 누런 구름인데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작품마다 다른 원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뭐 하시면 뭐 더 좋겠고요.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단지 누런 곡식이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어부피리 어적이라고 합니다. 어적. 목적은 뭐죠? 목동피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그죠? 가을에 이제 어부가 달빛이 비치는 강가를 거닐고 있는 장면이고요. 피리를 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움, 가을의 이 천고마비의 그 풍요로움, 또 시청각적 이미지가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그렇죠? 감정이입이 없어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각적 경험을 통해서 떠올린 이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인간의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부의 피리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달을 따라 불면서 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풍류적인 자세가 잘 드러나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경이라고 해가지고요. 본사 7번째입니다. 전체 작품에서요. 동경이란 것은 가을 경치입니다. 겨울 경치입니다. 그래서 계절감 빙설이란 단어 때문에 더 확실하게 근거가 나옵니다. 초목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강산이 묻혔어요. 어디? 눈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 여러분 그 조물주가 뭡니까? 우주 만물을 만든 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나옵니다. 고전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옹, 조화신, 하느님 이러한 단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엮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조화옹이 많이 나옵니다. 야단서, 야단 법석이란 말이야. 빙설로 꾸며낸다. 빙설, 얼음, 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 경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경국요대와 옥해응산이 눈 아래 벌렸구나. 그러니까 눈 아래 펼쳐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국요대라는 건요,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즉 다시 말하면 호화로운 궁전인데 결국 뭡니까? 눈에 덮인 아름다운 자연을 비유하는 겁니다. 옥해은산은 옥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이거든요. 눈 덮인 들판과 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덮인 자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가을의 화자가 정자 주변에 눈으로 덮인 이 아름다운 경치를 지금 바라보는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잘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해요. 미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훨씬 더 부각하고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쓴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자,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천지가 풍성하여, 그죠? 풍성하다. 가는 곳마다 승경이로다. 승경은 이제 아름다운 경치란 뜻입니다. 빼어난 경치. 그죠? 영탄법이 쓰였고, 자, 예찬적인 태도죠. 경치를 예찬했으니까 또 화자가 화자의 감회가 이 행에서 집약돼 있습니다. 집약이란 건 뭡니까? 이 속에 어떻습니까? 모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식구에 전체 내용에 어떤 감회가 초점화돼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사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결사입니다. 우리 서사, 본사, 결사 중에 결사입니다. 결사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깁니다. 결사도 자연을 즐기는 풍류 생활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인간 세상 떠나와서 이 인간은 뭡니까? 우리 고전에 많이 나오죠. 속세, 그렇죠? 반대는 뭐죠? 자연입니다. 자연, 그렇죠?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는 그러한 태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도 내 몸이 쉴 틈이 없다. 왜? 너무 바쁘다 이거. 너무 즐길 게 많아서, 그렇죠? 주변의 자연을 즐기느라 너무 분주하다, 바쁘다. 또 속세를 떠난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염려, 임금의 염려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인간 세상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어떻다? 겨를이 없는 현재 처지에 대한 불만 아니죠. 불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또 벼슬 그만두고 향리인 전남 담양으로 내려온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너무 바빠요. 그렇죠? 이게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아야 되고 전부 자연이죠. 그렇죠? 밤일랑 언제 죽고 고기는 또 언제 낚느냐. 그렇죠? 살인문 10이라고 합니다. 12. 누가 다듬며 떨어진 꽃 낙엽은 또 누가 쓰길겠느냐. 그렇죠?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는 모습 이거를 열거했어요. 그렇죠? 대꾸법, 서리법, 그렇죠? 통사적 반복도 지금 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침 시간 모자라다.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바쁜데 저녁이라고 또 안 바쁘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생활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 그렇죠? 저녁에도 분주하게 감상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즐거우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고 넉넉하랴. 당연히 넉넉하지 않다는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내일도 지속되리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주변에 즐길 것이 엄청 많아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을 즐기느라 바빠서 여유가 없어요. 그만큼 즐길 것이 많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대꾸와 서리법이 지금 쓰여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고전에서는 대꾸와 서리, 영탄이 거의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환 아니죠. 이 회환.
그렇죠? 예, 후회와 한탄이라는 건데 이거 안 나옵니다. 경치를 감상하느라 시간의 여유가 없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고. 부족허니는 산중상의 정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시간을 표현하는 시어를 대응시켰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후에도 이어질 것. 그렇죠. 아침, 저녁, 오늘, 내일 뭐 이런 시간 표현이 나오면서 시어를 딱 대응시켜서 자연을 감상하느라 바쁜 현재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즐거움의 연속이다 이런 의미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앉아보니 걸어보니 자, 이 말은요 이제 그 이 산과 저 산을 분주하게 오가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감 이건 아니죠.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자연 친화입니다.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이거 정극인의 상춘곡 우리 최초의 가사가 정극인의 상춘곡이거든요.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이어진 것이 면왕정가입니다. 그래서 상춘곡 굉장히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작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면왕정가가 출제된 겁니다. 자,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분주해진 마음에 아름다운 자연들은 버릴 것이 전혀 없다. 그렇죠? 예, 그만큼 즐길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유유자적하는 생활, 그렇죠? 예,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는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실사에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이 서리법입니다. 서리법도 그렇죠? 이 말은요. 실사이가 없는데 이렇게 바쁜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올 길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전할 틈이 있겠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길이 지향하는 방향 만약에 지침 목적이라고 만약에 이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죠?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간다. 자, 이런 표현 잘 나오거든요. 예, 중요합니다. 지팡이가 무디어간다는 것은 지팡이가 달아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청려장, 보통 지팡이를 이제 청려장이라고 나옵니다. 청려장, 예, 푸른색 지팡이에요. 무뎌갈 정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 이 얘기입니다. 요 표현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화자에게 노년의 삶이 다가오고 있는 안타까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시간이 빨리 가거나 이런 건 맞습니다만 요 표현은 아닌 거 아셨죠? 예. 청려장은 삶을 통해서 화자의 삶을 모습을 제시하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때 전체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OX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3페이지에 가시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마지막 결사인데요. 예. 취흥에 이제 흥취에 젖어서 태평성대를 노래합니다. 자, 술이 익었으니 술 나오면 보통 풍류죠. 풍류. 그렇죠? 벗이야 없을 소냐. 서리법이 나왔습니다. 흥취 있는 삶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 예, 이러한 표현 맞는 겁니다. 또 술은 어떤 기능을 한다? 화자의 삶의 풍류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친구 벗 나오죠? 이 벗은 화자가 산중생활에서 흥취를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그 H군에게 가재미를 선물하고 싶다는 백석의 마음, 그렇죠? 그것과 맞물려 있죠. 이렇게 좋은 걸 나눠 먹는 이런 것이 기쁨입니다. 자, 술을 볼까요? 예, 술에서 여기서 어떤 기능이냐, 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재의 기능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하는 매개체. 이제 술 마시면 훨씬 더 흥취가 더 빠져드는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화자가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매개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삶의 목표를 일깨워주는 매개체입니다. 왜냐하면 화자의 풍류지향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자에게는 이 술이 삶의 목표를 일깨워주는 그런 도구로서 기능이 맞습니다. 이거 주시하시고요. 또 다섯 번째, 화자에게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게 해주는 매개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요즘의 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그런 풍류적인 그런 그 화자의 어떤 삶의 목표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노래 부르게 하고, 그죠?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고 방울을 흔들며,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그죠? 이 취흥, 이 직접적인 정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즐기고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고 음주 가무예요. 쉽게 말해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면서 리듬감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근심이 있겠느냐 아니면 시름이 붙었으랴 하면서 서리법이 또 나왔어요. 그죠? 만족감, 자부심, 또 대꾸법, 서리법이 또 같이 동시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근심과 시름으로 가득하다고 표현해요. 화자의 현재 처지를 부각하는 거 아닙니다. 근심이 붙어 있지 않고 시름이 붙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겁니다.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자, 이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라는 뜻인데요. 유음을 많이 사용했죠. 유음. 그리고 락을 반복을 많이 합니다. 락, 그렇죠? 락. 그 다음에 반복과 열거, 흥겨운 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원문에는 락이 많다. 휘파람 락 막 하면서 이 락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쓴 거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닙니다만 원문에서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놨으니까 괄호로 묶어놓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가 자연에 있으면서도 속세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보니 여기서 락락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현대어로 이제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그런 게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렇게 반복과 열거, 물론 열거가 여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마음 놓고 노니, 그쵸? 천지도 넓고 세월도 한가롭다. 자, 한가롭다. 강호 한정가가 되는 거고요. 세월도 한가하다 하면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자, 강호 한정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이리저리 논의는 한가로운 정서. 한가로운 정서 나왔네요. 자,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는데 이때야말로 진정한 태평성대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원문에는 희황이라고 나옵니다. 복희 씨를 얘기하는 거군요. 복희 씨는 태평성대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고1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완전히 쉽게 이해하도록 출제가 된 겁니다. 신선이 어떠한가? 그죠?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러구나. 신선이 나왔어요. 신선. 우리 유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가사에 보면은 유교도 나오고, 그죠? 도교도 잘 나옵니다. 이 도교 왜 나오겠어요? 바로 자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 그죠? 그러니까 유교 쪽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교를 생각하셔요. 자연 쪽은. 그래서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러구나. 그러니까 도교 사상이 드러났고 작가가 자신의 안본지적, 그죠? 이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중요하죠? 삶의 태도. 대꾸법이 역시 쓰였습니다. 자, 결사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호연지기와 임금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험에는 요게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그렇죠? 악양로 위에 이백이 살아온다. 악양로, 이태백을 얘기합니다. 이태백. 악양로는 이제 중국의 누각입니다. 유명한 누각이에요.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과의 비교를 했죠. 그렇죠?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비교한 이유는 뭐다?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 수냐. 이 호탕한 회포, 그렇죠? 넓고 끝없는 정과 회포, 이보다 더할 소냐.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을 타인과 견주어가면서 작가가 느끼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그렇죠? 자,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백년을 다 누리어 생활이 이태백의 풍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호탕정예가 이보다 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 겁니다. 또 풍류를 즐기고 생활하는 작가의 가슴속에 호연한 의치, 그렇죠? 의로운 그 어떤 기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인물과 비교했죠. 삶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당나라 신 이태백과 비교해서 대자연을 거느리고 호탕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태백이 시에서 풍월강산을 최초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런 강산풍월을 언급하는 건 역시 이태백이 원조입니다. 원조. 아셨죠? 그래서 우리 고전에 이태백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선. 시인의 신선. 시의 신선. 시성은 이제 두보입니다. 두보. 시의 성인. 그래서 두 시인이 당나라를 대표하는 문장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이 장면은 생략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 출제된 거니까 추가로 제가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 보너스 개념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몸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역고는 이셨다. 이게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굳이 넣지 않은 것도 유교적인 자세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강호가도의 특성이 보여지는 거고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에 유교적인 충사상이 결합되는데 이걸 뺀 거죠. 자연 쪽에 이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작가가 자연 속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임금의 은혜라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이게 출제가 됐다면 그렇다는 거고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자연에 있으면서 현실과 단절하지 않으려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이 한 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사는 어떻습니까? 3543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격 가사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군이셨다는 것은 최초로 맹사성 강호 사시가라는 연시조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장면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강호 사시가 이런 장면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추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된 거니까요.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혹시 내신에서 변형 문제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기에 의해서 비교하는 문제로. 자, 그래서 미리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핵심 정리 가시면 양반가사, 은일가사입니다. 그리고 가사, 사사조가 기본이에요.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사음보입니다, 여러분. 사음보. 삼음보가 아니에요. 음보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고1 애들. 자,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띄어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풍류와 임금에 대한 감상. 이게 풍류까지만 나왔죠. 요 D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죠? 중종시대입니다. 강호가도를 확립한 노래라고 합니다. 풍류 안분지적, 그죠? 유교적,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성 전체적인 구성인데요. 제월봉의 위치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구성을 지금 제가 적어봤고요. 우리가 출제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경, 후정 요것도 나왔죠. 선경과 후정 이게 동시에 비교한다면 앞에는 경치, 뒤에는 후정, 그렇죠? 만족감, 그다음 임금의 은혜, 그렇죠? 만족감 정서예요. 선경은 주로 풍경이 나왔고 여기는 감정이 뒤에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선경, 후정입니다. 자연 속에서 화자의 생활을 묘사하고 세밀한 묘사를 통해서 화자의 체험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또 호연지기와 안분적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글입니다. 자, 그다음 표현상 특징이 가시면요. 면왕정 주변의 풍경을 근경과 완경을 그려내고 계절의 변화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 풍요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이 전체이기 때문에요. 우리 작품에 나온 부분을 잘 끊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자, 결사 부분의 이 5분 그죠? 추가로 얘기한 거 관습적 표현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낸 거 관습적 표현이죠. 또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깊다. 상충곡의 영향을 받은 거죠. 정처의 성산별곡에 또 영향을 줍니다. 이 면왕정가가 의문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했다. 그렇죠? 더할 소냐 없을 소냐 서리법이 나온 부분이에요. 또 화자의 행동을 나열하면서 생동감입니다. 아까 락이 반복된다 그랬죠. 락. 그렇죠?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락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그렇죠? 울프락, 파라마락, 노래로 놀거니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 면왕정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청각적 심상 여기 그렇죠? 이 부분 전부 청각적 심상이 지금 나온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가시면요. 굉장히 많죠. 유사한 통사 구조 나오고요. 영탄법 맞습니다. 계절 변화, 흥, 감각적 이미지, 감정이입, 그렇죠? 객관적 자연물, 생명력, 다양한 수사법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사계절 흐름에 따른 건 정초의 성미인곡, 성산별곡이 그렇습니다. 또 작가가 41살 때 제월봉 아래에서 풍류생을 노래했고요. 사계절 변화, 그렇죠? 면왕정 산세부터 경치, 풍류, 선경우정, 그렇죠? 강호가도의 특성, 유교적 충, 자연친화 이것이 합한 것이 이제 강호가도인데 여러분 출제된 부분에서는 이게 빠졌으니까 여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충곡에서 자연친화의 사상을 이어받은 겁니다. 정처의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의 영향을 준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꾸, 그렇죠? 리듬, 그렇죠? 비유, 감각적 이미지, 운동감, 역동감이라는 얘기죠. 단대성과 비교하죠. 또 서립적 표현, 음성 상징어 이런 것들 시선을 옮기면서 여러 대상을 묘사한다는 거, 다양한 소재, 나열, 영탄법 잘 나오죠. 계절 변화, 감각적 이미지, 그렇죠? 화자의 감정이입 아까 나왔죠. 이렇게
자, 내려가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가 짝지어서 화자의 생각을 효과를 전달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자연물을 통해서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자, 6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절 변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호가도란 말이 이제 중요한데요. 예, 조선시대 자연을 벗삼아 안분족하는 삶을 누린 즐거움. 그 다음에 마지막 영군의 심정 나왔죠? 마지막 한 줄. 예, 이 시가 바로 강호가도란 얘기입니다. 시저과자의 태도, 이 OX 문제 쭉 해놨거든요. 예, 요거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데, 예찬적 태도, 그죠? 가는 데마다 경이롭다. 요거. 자부심, 호탕정해, 그죠? 만족감, 신선 나오는 장면, 은혜의 감사, 마지막 생략된 부분, 위정자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운다. 틀렸죠. 이 정치를 위한 사람, 나라를 위한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연의 이치에도 이거 아닙니다. 덕목 배우는 거. 또 위안한 삶에 대한 회의, 의심을 품는 거 아니죠.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 아닙니다. 기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고뇌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즐기는 겁니다. 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백척 난간에서 맞고 있죠. 예, 이 장면. 자, 술을 마시고 음악 춤 맞습니다. 자연에서 삶을 만끽하죠. 신선에 빗댔어요.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 그리구나. 이태백과 비교했죠. 예, 작가로서의 면모 아닙니다. 이건 화자 자신의 호탕정의에 대한 자부심이지 작가로서의 면모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맞는데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시험장에 가시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딱 잘라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가가 아니라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호탕정의의 자부심. 그렇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단어 하나가 바뀌어 나오면요. 와장창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송순의 작품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면왕정가 그다음 10년을 경영하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풍상이 뒤섞여 요거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 연습. 자, 여러분 이제 요거 보시면 화자에 대한 설명 이제 OX 해놨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를 대비해 주제의식 강조하는 거 아니고 외로운 부각 아닙니다. 대화체와 독백체 아닙니다. 대화체.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7페이지네요. 그렇죠? 예, 공간에 이동했다는 화자의 심리 변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닌 거를 좀 제시했으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프린트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 그때 다운로드 받으셔서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는 여러분 에게 맡길게요. 요 두 개까지는. 그래서 OX 확인하셔서 여러분 학교 시험 출제가 된다면 100점 맞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까지 성순의 면왕정가까지 어떻게 도움이 잘 되셨나 궁금하긴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 꼭 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